안녕하세요. 지아킹입니다. 오늘은 주변 분들에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고민에 대해서 사연을 받아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할지 주식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흔한 고민이죠, 사실. 한국에서는 아주 흔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대다수의 자산이 10%의 금융자산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혹시 이 개인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을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옛날에는 둘 다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막상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결과가 나오는 걸 보니까 하나에다 몰빵을 하는 게 더 낫다. 포트폴리오 배분보다는 그래도 하나의 자산에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이렇게 하나의 자산에 몰입하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배분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자산이 한 30억 이상은 되는 사람들이 이제 배분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언더로는 배분을 해가지고는 크게 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이제 본인 자산 30억 이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년 전 아파트를 산 친구와 삼성전자에 투자한 친구, 지금 더 누가 부자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자산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10년 전에 아파트 5억 원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치면은 그 친구와 삼성전자 5억 원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 지금 누가 더 부자일까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런 비교할 때 자주 삼성전자를 인용하지만 왜 삼성전자입니까? 10년 전이어도 해외 주식, 미국 주식 살 수 있었던 거 아닌가? 10년 전 애플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10년 전 엔비디아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10년 전 엔비디아, 또 10년 전 비트코인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글로벌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 아파트라는 것도 어디 아파트를 투자했느냐에 따라서도 현재 자산이 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겠죠. 천차만별인 게 10년 전이라고 하면은 사실 재개발은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재개발이 돼서 신축 아파트가 됐으면은 10년 전 아파트를 샀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이 나올 거고 10년 전 아파트는 그때 당시에 지어진 지 1, 2년 된 거였으면 지금 이제 준신축으로 평가를 받는 거고 그때 당시에 준신축이었으면 지금 이제 구축이 되는 거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어차피 그 아파트의 가격 자체는 감가가 되는 거니까 이런 질문은 굉장히 자세하게 따져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반포자이 같은 데는 신축은 아니었잖아요. 10년 전에는. 10년 전에 거의 신축이었죠. 거의 신축이었다. 제가 알기로 한 15년 차, 6년 차 정도. 근데 훨씬 가격이 많이 뛰었잖아요. 신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뛰었지만 그때도 반포자이는 분양할 때도 비싼 아파트였고 지금도 여전히 비싼 아파트고 다만 지금은 이제 반포자이보다 더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반포자이가요? 그러니까 그 한 15년? 2000년대 중반쯤에 지어졌던 그때 당시에 그 고급 아파트가 이제 늙어가고 있고 이제 2020년대에 근접해서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들이 이제 시장을 주도해 가고 있는데 이 둘 간의 격차가 과연 벌어질까 아니면은 유지돼서 그냥 갈까 어떻게 될지 궁금한. 자, 그럼 우리나라에는 이런 통념도 있잖아요. 주식은 위험하다. 주식은 패가망신하기 딱 좋다. 대신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다. 라는 그런 어떤 편견 아닌 편견이 있는데 이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맞는 말이고 왜냐하면은 주식은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우리가 사는 건데 그 회사 자체가 사라질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지진이 나서 막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가능성은 없으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면요? 전쟁이 일어나도 운이 좋으면 안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맞긴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을 사는 게 무조건 낫냐? 그렇진 않은 거죠. 왜냐면은 주식도 주식의 속성을 근본적인 그 속성을 알고 잘 관리를 하면은 부동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잖아요. 최근 부동산 정책을 정리해보고자 하는데요. 이번에 금융위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 자료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동산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정책이 나와서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분께서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투자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부동산을 사는 게 낫냐 아니면은 주식을 사야 되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자 최초로 나온 내용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여신 한도 제한이라고 해서 주담대 할 때 최대 한도를 6억으로
제한한다는 겁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 때 6억 초과는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6억까지만 받을 수 있다. 최대 6억. 오늘부터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계약서를 써가지고 도장을 찍은 사람들은 이전 규제가 적용이 됐고, 오늘부터 도장 찍는 사람들은 요게 적용이 돼서 아무리 내 소득이 많고 집이 비싸고 해도 LTV, DSR 다 충족한다고 해도 6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앞으로 많이 좀 떨어질까요? 왜냐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서 너무 많이 대출금을 끌어다 쓰니까 거기에 대출금까지 해가지고 그 현금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비 또 늘어나고 거품도 부동산 거품이 생긴다. 그런 지적에서 이런 규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담대 한도가 6억이 됐으니까 비싼 집들의 가격은 더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 않겠지. 실제로 보면은 두 부부가 전문직 고소득층이고 이러면은 그들의 마통, 신용대출에다가 주담대 껴서 거기에다 플러스 전세 껴서 이제 거의 한 3, 4개의 그 끌어다오는 소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질렀던 사람들이 있어서 고가주택이 계속 오른다고 판단을 하고 정부에서는 항상 규제를 이렇게 내놓는 거라서 일단 이렇게 되면 사람들 심리가 좀 식을 테니까 그 고가주택들은 아마 최근에 오른 것처럼 그렇게 많이 오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러한 강력한 대책을 정부에서 내놨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엄청난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가격이 낮은 주택들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낮은 가격이 올라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단부의 가격이 위로 올라올 수가 있다. 이게 한 몇 년 전에도 그랬고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늘 최상단에 있는 주택의 가격들이 오르면은 그거에 뒤따라서 하단에 있는 주택들의 가격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한편의 시나리오인 거죠. 이게 뭐 100% 그렇게 간다는 건 거의 아니죠. 100% 그렇게 하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저도 공부하면서 오랫동안 부동산 시장에 있었던 유튜버 분들한테서 듣고 배우고 실제로 그렇게 되긴 합니다. 그래서 강남이 최상단에 있는 랜드마크 같은 거고 기차 놀이를 하듯이 꼬리에 있는 애들도 따라서 올라오게 되는. 그럼 결과적으로는 수도권 평균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될 겁니다. 근데 지난 한 3, 4년 동안 수도권의 이제 하급지들은 집값이 많이 지금 현재도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오면은 전에 찍었던 고점을 회복하는 정도지 않을까. 근데 이게 규제가 수도권에만 한정된 규제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방 집값을 좀 상승시킬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방은 아마 거의 영원히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결국은 모두 다 사람의 선택이 먼저 있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결과를 내는 시장이기 때문에 심리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부동산에 있어서는 지방 아파트, 지방 주택은 심리가 다 죽어있는 상태라서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집을 살까 말까 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전략을 해야지 좀 베스트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지금 살 수 있으면 무조건 사야 된다는 심리가 형성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그게 형성이 됐어서 작년 한 가을 이후에 슬금슬금 형성이 돼가지고 최근 들어서 피크를 찍는 바람에 이런 대책이 나온 거라서. 근데 지금 무조건 사야 된다는 거는 상급지 지역에서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갈아탈 수 있는, 기존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갈아타기를 하면서 하나 위로 올라가기 위한 그런 추세였다고 보면은, 이제 대출이 막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기는 힘들 거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들이 비아파트 자산을 처분하고 아파트로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아예 무주택자들이 구축이라도 아파트를 산다던가 하는 게, 그런 심리가 엄청 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포모 현상이 더 강해질 거라고 보신다는 입장인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문재인 정권 때 그 엄청난 포모 현상과 엄청난 상승 폭등이 있었는데, 그 심리가 부동산 폭등 말씀하신 부동산 거죠? 폭등. 네. 그 심리가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어떻게 잠잠해지긴 했었는데, 왜 잠잠해졌을까요? 그게 결국은 심리입니다. 심리.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질 거라는 어떤 그게 아니라 예상이었을까? 그것보다 더 센 거는 공급은 어차피 안 된다는 거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구체적인 데이터가 그때부터 이미 다 제시가 됐었고, 지금은 그 데이터가 현실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공포를 느끼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 역사를 이제 사람들이 돌아봤을 때 보수 정권에서는 집값이 떨어지고 진보 정권에서는 집값이 오른다는 게 거의 지금 법칙이 됐어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래서 윤석열 정권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거 약간 관망하는 심리가 셌고, 그래서 오히려 신생아 대출이나 이런 식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풀어주면서 이제 그때는 용감한 사람들이 샀죠. 용감한 사람들이 샀는데 갑자기 탄핵이 되고 이러면서 집값이 막 치솟는 게 작년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 올해도 지금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포모에 빠진 거예요. 진보 정권에서는 통화량을 푸는 정책들이 잇따르기 때문에 돈이 많아지니까 부동산을 사야겠다라는 심리가 강화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이제 집값은 오른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은 돈을 좀 풀 거고. 근데 사실 저는 생각이 다른 게, 그게 진보건 보수건 상관없어. 지금 상태에서는 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돈을 풀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번에는 그거랑은 다른다고 보는데, 아무튼 돈이 풀릴 거라고 예상을 하면 집값이 오를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 집을 이제 과감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거기다가 기준금리도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까지 무주택자로 있었던 분들께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고, 그럼에 따라서 가격은 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수도권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지금 입지를 가릴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또 그 분양했던데 어디였죠? 대조, 재개발, 대조. 메디알레, 힐스테이트. 거기도 큰 세대인데, 1순위, 2순위에서 다 차지가 않아가지고 추가 모집이 났는데 완판이 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 말, 올해 초까지 보면은 서울에서 강남 쪽에 최상급지는 미분양이 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분양하는 데들은 1순위, 2순위 그 본 청약에서는 전부 계약이 안 되고, 이제 남은 거를 이제 무순위로 청약할 때 다 계약이 체결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부터는 서울에 어딘가 청약이 뜬다 하면은 그 입지나 가격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전부 다 본 청약에서 마감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단순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일 때문에 지방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있다 이러면은 난 언젠가는 수도권에 이 자산을 투자할 건데 라는 생각으로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구매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자산 쏠림 현상을 극대화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수도권의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지방에 산다고 해도 그 지방에 집을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매수를 하고 서울 거는 세를 주고 자기는 지방에서 새로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방 아파트 시장의 그 심리 위축과 이제 수도권의 상승이 맞물리면은 그런 식으로 순환이 발생하면서 효과 엄청나게 크게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지방에 있는 엄청난 부자들은 서울에 뭐 압구정 현대 이런 거 가보지도 않고 그냥 중개사한테 얘기해서 계약하고 막 그런 식으로 매수를 했어요. 사실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산가들은 전국적으로 본다면 엄청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애플 투자하듯이 우리가 애플 본사를 가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애플 투자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테슬라 차는 안 샀지만 테슬라 주식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럼에도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낫다라고 보시는 관점은 또 어떤 관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내가 처한 상황마다 다 다른 건데, 현금 유동성이 필요하면 기본적으로 주식을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부동산은 한번 투자하면은 기본적으로 10년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10년이요? 부동산은 흐름이 길기 때문에. 근데 막 2년, 3년마다 이렇게 갈아타게 하시는 분들도 그런 계시잖아요. 사람들은 네. 그 직업이 없고 진짜 부동산 그것만? 매매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금도 부동산 매매업자로 해서 세금을 사업자로 신고를 해서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일반적으로 그냥 직장 다니고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은 2, 3년 만에 갈아타기 전략은 너무 무리되는 전략이고, 기본적으로 10년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현금 유동성의 경우에는 주식 투자가 낫다. 근데 사실 10년 주식 투자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잖아요. 애플 주식도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거의 1000% 올랐나? 엔비디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주식도 10년 투자하면 부동산 못지않은 수익성을 낼 수 있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잘 보고 골라야 한다는 점이고요. 어느 정도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주식은 또 막 레버리지 너무 일으켜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는 부동산과 달리 좀 심리적인 위축이 많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식은 레버리지로
가급적이면 안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월세 대 월배당 어떤 게 더 좋을까라는 질문도 있는데요. 월세는